평생을 뭐 이제 뭐 20대지만 평생을 삽질 정신으로 살아오신 포크레인 박신영 소장의 얘기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의 교육 철학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시영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책임도 네가 져. 그래서 대학에 갈 때도 저는 무슨 과에 가야 할지 몰라서 부모님께 여쭤봤다가 이것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 그리고 네가 책임져.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무전공 입학 한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동아리를 뭐 할 거 있을까 하면서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카펠라 동아리, 뮤지컬 동아리, 아나운서 동아리 등등등 제가 관심을 가졌던 동아리에서는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학교 동아리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니 좌절감이 너무나 커서 나중에 저는 나한테서 뭔 냄새가 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친구가 시영아 너 뭔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라도 가자라고 해서 오디션이 없는 광고학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를 받아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지나가는 말로 박신영 아이디어 좀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밤을 새서라도 그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20개씩 생각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광고의 세계에 빠져든 저는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공모전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전했을 때 공모전에서 상을 꼭 받고 싶다는 생각에 작품을 20개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딱 1개가 턱걸이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정말 열심히 하면 되긴 되는데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한 뒤 도서관에서 내공을 쌓기 위해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키우려고 경영 전략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다음에는 창의력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동화책을 하루에 200권씩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이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싶어서 심리학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책을 넓고 깊게 꾸준히 파서 제 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와 그 다음에 저는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공모전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탄력이 붙기 시작하니까 상법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23번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제일기획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입사 면접을 볼 때 지방대 토익 점수도 좋지 않았던 저를 보시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신영 씨, 토익 점수를 보아하니 우리 회사에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나 보지?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저는 그렇게 토익 점수만 남들이 따니까 따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광고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 다 보는 그런 토익 점수로 저를 뽑으신다면 저도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뽑아주셔서 지금 생각해도 감사드리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제 순탄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열정과 의지만으로 열심히 삽질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또 파도 나오는 게 없어서 무시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읊으면서 버텼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바랄 수 있는 중에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고 파내려가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삽 끝에 금맥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이 다하는 날까지 넓고 깊은 삽질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혹시 남자 형제가 많으세요? 오빠 있어요. 한 분? 네. 아니 이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좀 남녀 차별 들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근성이 그렇죠. 웬만한 남자는 뭐 다 상대가 안 되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부모님이 저는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식 저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귀찮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덜하신가 할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시던데 어두운 애 아닌가? 근데 저도 제가 크고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이제 밑에서 일하는 후배가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꾹 참고 믿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아,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동의합니다. 믿어주신 게. 예. 맞아요. 그때 대단한 분들이 순간순간 등장합니다. 우리 우리 박신양 씨 주변에. 주변에는 네. 부모님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그 뽑아주지 않았던 선배들. 네. 사실 아니 어떻게 동아리를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러지 정말 않았으면 또 잔인하게. 근성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생각한 게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처음 동아리 떨어졌을 때, 처음 오디션 볼 때는 그 이제 담당자가 박신영 씨 뭐 더 할 말 있나요? 더 다른 말 있나요? 그럴 때 제가 아니요, 없는데요. 이렇게 진짜 예? 진짜 새침했었어요. 오. 대학교 1학년 때. 어.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도 없는데요. 이 정도 얘기하다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니까 네 번째 오디션 때는 네. 제가 막 성대묘사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약간 넉살 좋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다음에 키워준 선배님들. 세 번째가 네. 그 면접관. 면접관. 네. 근데 저도 신입사원 면접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분이 만약에 다른 성향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날 기분이 나빴거나 그 전날 그죠. 부인하고 싸우고 오셨거나 맞아요. 이러면 그건 완전 땡 할 수 있는 그죠. 대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운도 좀 따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벼랑 끝에 몰리니까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약점의 보완보다는 강점의 최대화를 하자.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화해서 어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제가 볼 땐 광고회사니까 이 광고회사가 사실 맹랑함이 좀 통하거든요. 맹랑함. 네, 맹랑함이나 엉뚱함, 네. 뭐 건방짐, 오만, 불손이 다 통할 수 있는 또 분야일 수도 있으니까. 네. 아주 뭐 제대로 잘 찾아가셨네. 네, 감사하게도. 와, 그럼 23번의 대상이에요? 대상은 23번 아니고요. 대상은 3번. 제2객 2년 연속 대상 그리고 LG에서도 셋 다 개인 참가로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피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카피이기도 하고 네. 기획서. 저는 기획서. 주로 전략 기획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비디오로 영상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영상화도 시키는데 영상화를 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의 1년 전략을 짜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와.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에휴, 굉장히요. 아니요, 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두분 거예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남의 회사 1년 걸 어떻게 짜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내거 일주일치 지금 못 짜는데. 어우. 그래요. 근데 이제 삽질 정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삽질 정신에 대한 거 조금 파다가 안 되면은 다른 데 파잖아요. 네. 예? 이제 자세가 삽질해도 그냥 삽질이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 좀 될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 예. 네. 저는 근데 처음엔 요령 없이 네. 그냥 우선 절대량을 쌓는 것 같아요. 정말 묵묵히 바보같이 깊고 넓게 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삽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분야에 그렇죠.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제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남들은 아 이거 삽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많이 그만두시는데 삽질한 거 당연하다. 네, 그래서 그냥 절대 시간을 계속 투여해보자. 묵묵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럼 삽질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많이 했죠. 또 삽질 많이 한 삽질 가운데 성과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고. 자, 그럼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낚시를 할 때도 포인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삽질할 때도 포인트가 보입니까 이제? 삽질을 할 때. 요김을 파면은 좀 뭐가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갯벌에서 그거 맛 쪽에 이렇게 파듯이 네, 뭔가 딱 보이잖아. 네, 보여요? 아직 딱 보여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 약간 무식하게 무식하게 해요. 무식하게 깊고 넓게 뚝심을 가지고. 네. 그래요. 하여튼 삽질 정신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삽질에 대해서 네, 오늘 배우고 있고